집에 굴러다니는 펠트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 문제는 도안은 이게 다고 설명서는 이 따위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대만원지 중국어인지 알려주세요. 아무튼 일단 털이 있고 바늘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찌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튜토리얼이 절대 아니라는 점. 제가 2년 동안 정말 조심해서 감기 한번 제대로 걸린 적이 없는데 감기가 엄청 심하게 들었다는 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의 목소리가 이상한 걸 의아해 하실까봐. 아무튼 저는 독감도 걸리고 요즘 코로나도 심해지고 그래서 집에만 있는데 이럴 땐 뭐다? 넷플릭스. 아무튼 첫 번째는 3%라는 작품입니다. 대만 친구가 저에게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한국 게임 이런 작품을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그 예능 중에 대탈출, 여고 출입반 이런 것처럼 살아남고 문제를 막 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작품입니다. 서바이벌 하는 작품. 근미래인 것 같은데 뭔가 현실성 있게 비춰져요. 그런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지구가 황폐해져서 그 소수의만이 자원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인구에서 자격이 있는 3%만 뽑아서 그 자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비영어권 국가들 작품을 보면 새로운 소재들도 많고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좋은 퀄리티 헐리우드 왜 필요하지? 약간 이런 정도의 퀄리티가 좋은 작품입니다. 우린 뭐 자막을 보는 게 익숙해져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DOA라는 작품입니다. 평행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은 평행 세계 하면 인셉션처럼 그 세계 자체에 몰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세계관의 이동에 굉장히 집중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막 춤 이런 거에 정말 1도 관심이 없고 왜 멋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심지어 수우파도 안 봤는데 행위 예술 같은 몸짓들이 나와요. 약간 충격받았어요. 약간 그 가수 시아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여자아이를 처음 봤을 때처럼 그 정도의 충격이 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이게 간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소외된 사람들 혹은 내면의 소외감, 외로움 이런 거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인데 판타지를 섞으니까 엄청 현실인가 이럴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은 메시아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드라마예요. 시리즈.
이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종교적 상상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만 한 해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래요. 몇만 명이 나오는데 뭐 이런 영화도 나와야지. 심지어 이 사람은 물도 건너 막 이동도 막 해. 근데 이동한 흔적이 없어. 그래서 막 정보기관들도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이제 환장을 하자는 거죠. 뭐야 진짜야? 막 이렇게 대혼란이 오는 와중에 이때다 싶어. 나의 역사에 나의 이름 남겨야겠다. 예수의 제자처럼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근데 이게 단순히 막 정말 옛날에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권력욕이죠. 자리 욕심, 감투 욕심으로 그런 사람도 나오고 흥미로운 드라마예요. 스피드큐브의 천재들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큐브 맞추는 법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 연습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또 요즘에 우리가 올림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까갑한 마음을 풀어줄 두 천재 우정과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이 나오는 영화예요. 거기 나오는 두 천재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덩치가 굉장히 큰 그 친구가 큐브를 통해서 뭔가 소통이 확 늘어나니까 사람과 상호관계도 늘어나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거 너무 큰 기적이다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서포트하고, 라이벌로 나왔던 그 호주 친구도 함께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더티 플레이들과 다르게 굉장히 클리어한 경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속도에 딱 맞아. 큐브가 너무 빨라. 경기가 정말 금세 끝나요. 요즘 제가 제일 추천하고 다니는 작품은 사실 Don't Look Up이라는 작품이죠.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영화인데, 혜성이 지구를 6개월 뒤에 충돌한다. 그러면 이 지구는, 지구상의 생물체들이 멸종한다. 이런 것을 발견한 두 과학자가 이것을 일반인과 정부와 사람들에게 알려서, 위험을 알려서 이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인데, 사실이죠. 발견은 사실인데 그걸 갖고 정치화시키고 미디어도 경제도 이용해먹는, 이 사실을 이용해먹는 그런 세태에 대한 풍자 영화입니다. 답답했던 거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 찍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 문제 아니더라도 모든 문제에서 지금 미디어가 다루는 방식이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 굉장히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최근 한 1년 동안 뉴스를 못 보겠는 게 아나운서들의 톤이 너무 격양되어 있어. 사람들이 막 감정을 분출해 막 톤을 너무 올려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연극을 보는 건지 뉴스를 보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사실을 알고 싶은 거지 그들의 잡담을 듣고 싶은 게 아닌데. 다음 추천 작품은 가장 최근에 본 조용한 희망이라는 드라마예요. 나이가 어리고 실제로도 미성숙한 그런 여성이 어쩌다 생긴 아이로 인해 남성과 같이 살고, 근데 그 남성이 술 먹으면 개가 돼. 근데 교활하게도 때리진 않아. 근데 이 여자의 경제권도 뺏고 너가 체크카드가 뭐가 필요해, 은행카드가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다 내가 장 보고 올게 하고서 그런 경제권을 다 뺏고 차도 없앴고 아이와 둘이 집에서만 처박혀 있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술이 먹으면 개가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물건 던지고 이러는데 교활하게도 몸은 때리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이 던진 게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제서야 위협을 느껴서 애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걸로 고소를 당하게 돼요. 애를 한바쪽에 데리고 도망갔으니까. 근데 판사 앞에서 갔는데 뭘 입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굉장히 날티나는 옷을 입고 오고, 그 상대편 남자는 언빠 찬스로 본업사도 고용하고 정장도 입고 오고, 그래서 애를 뺏겨요. 근데 되게 연출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그 여자가 그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이렇게 있고 여자가 있고 상대 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재판관이 질문하고 변호사가 막 얘기할 동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계속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대사가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깝깝해 미쳐버리겠는 거지, 보는 제가.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는 입증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땅 이렇게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대사가 나왔는데, 이 여성이 애를 일단 데려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사회복지센터 그런 데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센터 직원이 갈 데가 당장 없고 하니까 가정폭력 그 피해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쉼터가 있다, 거기 가라고 이렇게 권하니까, 에이 뭘 그런 데는 진짜 학대받은 사람이 가야 되죠. 뭐 그랬더니 사회복지가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학대가 뭔데 그랬더니 맞거나 맨날 막 얼굴에 멍들고 팔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진짜 저런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가 학대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뭐 살면서 부부가 이 정도 싸울 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어쩌다 싸우다가 막 뭐 이렇게 물건 맞고 다쳐도 에이 이건 실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걸요. 엄청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몇십 년 동안 참다가 남편 죽이고 교도소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내용인데 성 문제라 그러면 되게 가볍기가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잘 나온 작품 같아요.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는 영문 제목이 섹스 에듀케이션이에요. 성교육. 우리 부모 세대나 저의 윗세대들은 더 교육이 안 되어 있고 가끔 되게 거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남편과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 여행 가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는 남편 허락은 받았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이란 단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직장 상사도 아닌데 그 단어가 너무 거슬렸어요. 성교육이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그 성행위 이런 거나 아니 임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유용했던 교육적이었던 EBS에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국 EBS. 굉장히 교육적이에요. 그리고 좀 재밌는 편이에요. 이게 재미없으면 애들이 안 볼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즘 생각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교육이. 특히 지금 시대에는 정보가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알고리즘 안에서만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은 루머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드라마인데 시즌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좀 워닝이 필요한 게 맨 처음부터 그 성범죄 피해자가 자살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를 겪었거나 특히 최근에 그런 분들은 안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적이어서. 우리는 보통 피해자의 얘기거나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방관자와 남겨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특히 방관자들에게 그 피해자가 음성 메모를 남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가 자기한테 왜 남겼는지 자기는 가해자도 아닌데 나한테 왜 남겼지? 약간 이런 의아한 느낌을 주는데 나중에 자기들도 깨닫죠. 왜 자기들이 그걸 봤는지. 이건 좀 짧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봐야만 할 수 있어. 띵작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럴 땐 보지 말자. 보통일 때 그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정말 최근에 며칠 전에 본 60일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예요. 이게 원작은 외국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판을 보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선거철이잖아요. 개 답답하죠? 그런 답답한 속을 좀 풀어주는 그런 드라마예요. 작품 속에서도 우리의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지지율과 포지션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지지고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눈정화, 멘탈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추천할 작품은 인간 수업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드라마죠. 근데 우리가 엠번방을 보지 않았다면 와, 이런 게 다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린 이미 엠번방과 웰컴 투 비디오를 봐버렸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버렸죠.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익스큐즈를 해주는 그런 드라마가 많은데 이 드라마도 불우한 환경에 대해서 나와요. 그 가해자들의. 근데 그걸로 인해서 특별히 얘를 옹호한다거나 이래서 얘가 이렇게 됐구나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서 그냥 걔의 잘못인 걸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찐으로 옆에 누가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은. 사실 넷플릭스에서 솔로지옥 전에 사람들이 예능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 예능을 많이 봤답니다. 범바너, 범인은 바로 너. 추리물 되게 좋아해요. 방탈출, 추리, 막 퀴즈 풀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범바너도 재밌게 봤었어요. 이게 뭔가 예능과 그 약간 꽁트, 연극 이런 게 섞여 있어서 되게 되도 않는 연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지방령처럼 나오는 태양호라는 분이 계신데 1인 다역이에요. 그 사람이 다 해먹어. 여기저기 다 나와. 그 NPC라고 하나요?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아케이드 게임을 할 때 막 매점 같은 데 들거나 아이템 상점을 들리면 그 상점 주인 요 역할을 하는 게 태양호님이 하시는 건데 굉장히 모든 게임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다 너무 잘해. 딱지치기도 잘하고 제기차기도 잘하고 이길 수가 없어. 신기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 다큐멘터리예요. 원래 또 다큐멘터리 좋아하긴 한데 넷플릭스 거 보고 와 돈이 역시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촬영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다른 다큐멘터리 얘기를 갑자기 했는데 그거 말고 추천할 거는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원래 건축학과에 가고 싶었어가지고 그런 건축물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은데 구해줘 홈즈나 오늘의 집 꾸미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초반에. 근데 이게 막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제 취향의 집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점도 지겨워진 거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찾던 중에 발견한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외국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풍경이라서 되게 높은 곳에서 집을 짓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은 멋있는 그런 집들이 나오는데
되게 외딴 곳에 있는 별장 이런 것들, 특히 전기나 수도나 가스 이런 게 들어오기 힘든 공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집들도 나오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걸 왜 안 쓰지? 이런 정도의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노르웨이 편에서 서머하우스인가? 그런 집이 나왔었는데, 다른 지역에 옮겨서 이렇게 살다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에다 별장을 지은 그런 집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무 위의 집 이런 느낌으로 집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가 약간 절벽 이런 데였는데 집 안에 정말 큰 그 절벽의 한 단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그거 하나로 인해서 집 안의 분위기도 다르고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많은 집들이 주변과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집들이라 정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정원을 너무 좋아해요. 정원 막 갖고 있으면 피곤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피곤은 하겠죠.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비가 오면 말입니다. 정원 냄새가 엄청 짙어져요. 그 흙과 그 잎 냄새들이. 그게 너무 좋아요. 소리도 좋고. 해가 나면은 해에 이렇게 햇볕 쬐고 있다가 남은 그늘 안에 내려가는 것도 좋고, 그냥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추천할 만한 재밌는 작품은 엄브렐라 아카데미예요. 요즘에 슈퍼 히어로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 히어로가 좋아. 근데 이 히어로물 시리즈만 이렇게 톡톡톡톡 봐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시리즈가 또 따로 있고 그것도 다 챙겨봐야 되니까. 이런 게 너무 지금 살짝 놓쳐가지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걔네가 맨 처음부터 함께 나왔고 걔네가 심지어 다들 형제 자매야. 그래서 따로 챙겨볼 필요가 없어서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는 수많은 히어로들의 굉장한 다양한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다른 능력,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도 너무,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했어? 이런 것도 있고, 살짝 바람인 캐릭터 하나가 있는데 그냥 동양인 남자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원하는 동양인상, 그 눈 막 이렇게 쭉 하고 광대 이렇게 폭 나오고 턱 이렇게 사각이고 요런 느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서글서글한 그런 훈훈한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나와서 뭔가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내용 전개상 두 가지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바람 캐릭터라고 했던 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성전환술을 하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다리는 드라마 중에 새 시즌 나오는 게 지금 없는데 얘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레어한 것만 봐서 그런가 새 시즌이 다 안 나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으로 진짜 재밌게 봤던 보건교사 안인영입니다. 사실 원작을 몰랐었는데 몰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유미 배우를 엄청 좋아하는데 정유미가 나온다 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주혁도 나온다고? 유태로도 나온다고? 이러면서 문소리도 나온다고? 이러면서 신나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완전 판타지잖아요. 젤리가 나오고 막 장난감 쪽으로 막 싸죽이고 역시나 배우들의 연기로 개연성을 줍니다. 은솔이님 스타일링 너무 미쳤어. 그런 눈썹과 그런 화장 옛날에 가족의 탄생인가? 어디서 한번 약간 그런 시도를 한번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미친 스타일링을 보여줍니다. 제가 BBC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워 플래닛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굉장히 큰 다큐고 시리즈도 많은데 제 노트북으로 볼 때도 조차 와 어떻게 이렇게 광활하고 이런 데를 잘 찍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TV로 보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의 직원은 환경 다큐멘터리를 자연 다큐멘터리죠. 환경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찍어온 감독님이 자기가 봤던 변화들이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가 메인 주제고 중간중간에 생물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생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우리가 아는 움직이는 식물은 신경초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 곤충 잡아먹는 애들. 근데 이건 씨앗이 여기가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쭉 날아와서 박히고 적당한 습도가 되면 얘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나사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심어지는 그런 놀라운 식물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광활한 자연도 너무 멋있고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고 엉엉 우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엉엉 울게 됩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눈이 즐겁고 예술작품 보는 것만큼의 미적 유희를 줍니다. 또 다른 다큐멘터리는 짧은 단편 영화로 된 것은 나의 문어 선생님. 이거 제목이 뭔가 땡기지 않아서 저도 보지 않았었는데 제목이 잘못했어요. 너무 단순화시켰어. 문어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숨겠다고 이렇게 이쁜 조개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숨는데 그것도 너무 귀엽고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의 지적 생물체를 먹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감독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애정하고 매일매일 봤던 아무튼 생물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에 관한 그런 다큐 영화입니다. 마지막은
시스피라치라는 작품을 소개해볼까봐요.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선에 대해서는 생선 먹으면 되지 고기 안 먹으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생선도 만만치 않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선을 얻는 과정은 그물을 추적해서 원하는 애들을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그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가공해서 우리가 먹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근데 그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거의 정말 그냥 방충망처럼 엄청 촘촘한 거 그런 걸 써서 그 안에 돌고래나 물개나 이런 다른 불필요한 생물들이 포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걔네가 그물에서 폐사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양이 너무 많다는 거. 사실 우리가 먹는 자그마한 멸치나 새우를 먹으려면 그런 어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업에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바다 환경을 엄청 망치고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걔는 썩지도 않고 바다에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막 되고 그거 물고기 먹고 물고기가 우리는 물고기 그 물고기 먹고 악순환이죠. 그리고 이미 바다가 너무 오염이 돼서 중금속 중독될 확률이 높아서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생선을 먹지 말라고 그런 기준이 있대요, 외국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먹을 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먹을 만한 게 없어. 개 중에 뭐가 나은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먹을 게 없잖아? 나 해산물 진짜 좋아하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우리가 해적하면 원피스 그거 빼고 아니면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 친구들 빼고는 잘 모르는데 시 셰퍼드라고 환경단체에서 해적질을 한대요. 불법 어업을 하는 어선들을 그냥 박아버리더라고요. 박아서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하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근데 강경한 입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바다 같은 거는 망가지면은 전 세계가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런 생각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당장에 먹고 살게 급한 사람들이면 말도 안 해.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통쾌하기도 하고 진짜 사람들은 말을 쳐먹지 않는구나. 돈 놓은 것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다 만든 거는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든 뭐로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